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건 좀 어려운 주제예요. 아토피인데 사실은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관점이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가 아토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아토피 거의 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워낙에 아토피 관련된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왔는데 아토피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 말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후가 달라져서 기후가 좋아지니까 서울에서는 공해가 심하고 시골에는 공기가 좋아서 공기 좋은 곳을 갔더니 얘가 피부 아토피가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음식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옛날 말이었다. 요즘에는 시골 간다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우유를 먹고 싶어도 읍내에 가서 사와야 되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시골도 얼마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너무 좋아지면서 음식 먹는 게 서울에 사냐 시골에 사냐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아토피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먹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토피는 왜 생기냐?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내 피부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차치하고요. 잘 봅시다. 피부에 뭔가가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토피 피부염이죠. 피부에 염증이라는 거예요. 피부에 염증이 생겼는데 피부염에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있고 약물성 피부염도 있고 피부염은 종류가 많아요. 아토피 피부염도 있는데 왜 아토피만 따로 내었느냐? 어찌됐건 이런 피부염들은 결국엔 뭐다? 내 몸속에 나타나 있는 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왜 피부염들의 증상이 다들 어때요? 붉게 나타나죠. 결국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열화 반응의 하나의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토피는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생기죠. 우리가 생명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이 많죠. 아이들은 열이 많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토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태열이라고 그래요. 몸속에 태반에서 갖고 있던 그 열. 그래서 모든 신생아들은 보통 출생 직후에 어느 정도 태열 기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태열이 몸에 많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 태열 기간을 잘 지나서 그 열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 태열이 조절이 잘 안 되었을 때 아토피로 진행이 된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그 열화 반응들이 피부 쪽으로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피부염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단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로 접히는 부분에 피부에 염증이 많이 나타나는 주관절 부위, 주관절에도 접히는 부위, 안쪽 부위, 무릎에도 무릎 뒤쪽 부위, 목에도 접히는 부위 이런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열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렵죠. 가렵고 진물 나는 이런 과정은 실질적으로 아토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아토피로 인해서 소작작용, 긁고 난 뒤에 2차 감염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발 아토피 때는 이 두 가지 음식만 끊으세요. 무조건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끊어요. 아토피 환자들은요, 제발 계란하고 우유를 끊으세요. 이 두 가지만 끊으셔도 아토피는 정말 많이 좋아져요. 기억하세요. 계란하고 우유입니다. 그러면 계란만 안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우유, 생우유만이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것들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계란하고 우유를 끊어야 될까요? 이 자체가 완전 식품이고 에너지가 너무 밀도가 높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열화를 많이 일으켜요. 부모님들이 다른 것들 많이 신경 쓰시면서 가장 놓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클 건데,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성장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 제대로 못 자죠, 제대로 못 먹죠, 가리는 음식 많아지죠. 그러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많이 챙겨주고자 계란도 많이 먹이고 우유도 잘 먹어야 잘 큰다라고 먹이는데, 그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란과 우유만 끊어도 아토피는 정말 많은 부분 도움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작하지마, 긁지 마라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 영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긁지 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즘에 약국 가면 듀오덤, 수분 밴드가 있어요. 그거를 붙이세요. 우리는 마치 피부염이 있으면 촉촉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로션을 발라줘야 될 것 같지만, 피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하나 다 상처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긁기 때문에 그 부위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가 상처받은 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성인분들은 그렇게 붙이는 것도 좋지만 면스포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거즈 같은 거를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적셔줬다가 닦아주는, 비비는 게 아니라 그냥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면스포 방법 하는 것만으로도 아토피를 이기는 것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에 난 상처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계시면 되고요. 계란, 우유 일단 끊으시고 소작작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아토피 최소한 반 이상은 고칩니다. 그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체질 바꾸시고 몸 개선하셔야 돼요.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 것들은 일단 피하고 보셔야 되고, 잘못된 건 고치셔야 됩니다. 나머지들 다들 다 좋은 것들 많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는 거 긁지 마라,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증상은, 아토피가 있는 증상들은 무조건 다 촉촉하게만 해줘야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건조한 아토피형도 있고요, 굉장히 축축해지는 아토피형도 있어요. 여기에 치료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각각의 아토피가 나타나는 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토피라고 해서 이 약만 쓰면 아토피가 다 낫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가 해야 돼요. 굉장히 건조한 아토피인 경우에는 수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많이 축축한 아토피인 경우에는 오히려 얘를 발산을 시켜서 습한 기운을 날려보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어떤 크림은 무조건 아토피에 다 좋다? 무조건 보습만 할 게 아니에요. 발산을 시켜줘서 날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토피가 주로 어떨 때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나요? 성인들이 많나요? 어린아이들이 많죠. 그거를 태열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날 때부터 가지고 났던 열이에요. 근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의 상대적인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비율로 보시면 좋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작잖아요. 작고 내가 열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점차 커가면서, 그래서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다가 크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점차 크면서 몸집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열화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 점차 식어요. 사람의 몸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열이 좀 내려가면서 아토피 증상이 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의 성장력은 떨어지고 내 열은 좀 떨어지면서 아토피 증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장기 때만 잘 넘기면 아토피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절되기도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섭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열화가 더 심해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면역학적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식단 조절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면 나이가 들면서 아토피는 점차 줄어들 수 있어요. 간혹 너무 많은 태열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 섭생만 잘 관리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식단 관리 잘 하셔야 돼요.